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4.7%나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유는 단 하나, 물가에 대한 충격 때문이다. 긴축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긴축 하나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약간의 좀 과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평가도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과연 이렇게 많이 하락해야 됐었던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가 이제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자, 누리호의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주항공주 쪽으로 많이들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발사가 되고 나면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또 이제 약간 고평가된 종목군들은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있긴 한데, 자, 새로운 이런 우주 시대를 열게 되는 이 누리호의 발사, 이 부분들은 약간의 기대감들은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지만 일단 이 부분에서 증권가들은 기대감을 걸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공매도들이 물을 만났다고 합니다. 일단 수익이 많이 나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숏 커버링이 들어가고 있다. 즉 대차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가 줄어든다, 이 숏 커버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일단 투매에 대한 연속성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투매 이후에 시장의 반등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FOMC가 벌어지기도 하겠고요. 자,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지지점을 어디서 형성시켜 줄 것인가를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9%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4.68% 하락했습니다. 일단 내려서 출발해가지고 내려서 끝났습니다. 음봉으로 더 크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 또 갭으로 뚝 떨어진 모습,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포감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정도의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연속 하락이라는 모습은 또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완전한 공포심에 또 사로잡히게 만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야? 라는 형태의 느낌. 그런데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정도면 좀 질려버리거든요. 역시 미국에서도 투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급락이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물량을 던지거나 또는 반대 매매 같은 경우들이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악성 매물을 해소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한 번에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빠른 그런 주가 조정, 그 다음에 약간의 고평가라는 부분들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내렸다라는 부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한 부분들에 대한 손해,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다가올 테고요. 그렇지 않고 고점이 아닌 상태에서 밀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억울한 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급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늘 오전까지는 대체적으로 한 번 더 맞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전 이후에 투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늘 오전 정도가 저점을 좀 찍어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는데,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일단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나가야 되겠죠. 자, 일단 미국 상황들 재료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CPI 5월달 CPI 상승률이 8.6% 나와서 41년 만에 최고치. 사실 이것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 41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될 거니까요. 다만 그 상승률에 대한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이 이제 부담을 좀 줬다라는 이야기고, 이 물가가 그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서 긴축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준이 이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에 나서게 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사방 팔방에서 다 경기 침체가 지금 이미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경제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숱한 상황들 속에서도 경기 침체가 왔던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무서웠었던 리먼 사태에서도 경제 침체라는 것은 오지 않았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힘들었던 건 뭔가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게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경제가 돌아가지 못하는 그 대공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야지 경기 침체가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뭐 후퇴는 좀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항상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후퇴가 될 수는 있지만은 경기 침체로 간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것이 오기 전에 뭐가 나온다? 네, 이런 정부나 이 기관들의 어떤 방어책,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환으로 이제 이 물가 상승의 억제제로서 이제 금리 인상을 선택하고, 이것이 이제 긴축이 고강도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부담을 주는 거죠. 지금 이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하여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어떤 그 부담감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일단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또 생산이 위축되는 상황, 이런 게 벌어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근데 네, 기업들이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실업률도 늘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경기의 성장은 일단은 기업들의,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네, 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지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답인가라는 생각에 대한 네, 회의감도 좀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본다라면 딱히 이것만 걱정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심증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이 기술주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가격 조정, 즉 버블을 걷어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명분을 찾기 위한 이런 긴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경기가 뭐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긴축, 물론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국채금리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뭐 지금 한 3.4%까지 상승하면서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도 뭐 여전히 뭐 부담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이 전부 다 금리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놨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것은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이런 내용들이 고강도 긴축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자, 근데 물가가 계속 오르면 금리는 계속 올릴 건가? 그것도 문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준의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겠죠. FOMC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제 FOMC에서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힌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진정성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려감을 가지고 하락했다라면 FOMC에서 조금만 달래주는 모습만 나오더라도 일단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죠. 자, 지금 0.5% 인상할 것이냐 0.75 인상할 것이냐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아요. 0.5% 인상한다고 이미 파월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0.5% 인상 안 할 거야, 0.75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말했잖아요, 0.5% 인상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또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악재로 삼는다는 이야기지. 자, 물론 이제 0.75를 올릴 수도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네,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뭐 긴축을 더 고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0.75를 올리게 된다면 현재 연준이 미국의 이런 주가 폭락 상황을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잖아. 여기서 0.75를 인상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면 연준 입장도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금리를 0.5%씩 올라가는 거는 뭐 지금 올해 5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0.5% 올리면 2.5%포인트 이제 이 금리 인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0.5%포인트를 더 올린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미 올라가 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3%가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미국 금리 3% 넘어가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올해 안에 이렇게 고강도의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을 시장이 안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이제 이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걷어내고 나면 이제 금리 동결이라든지 물가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뭐 물가 지표가 좀 올라가서 부담을 줬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상승을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5월달은 올라서도 6월달은 좀 진정세를 보인다든지 등등의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나오더라도 뭐 금리가 일단 미국 금리가 3%를 넘어간다 이럴 거는 약간 좀 애매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지금 올해 안에 4% 좀 찍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되면 경기를 망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등 이런 그 가상화폐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주가와는 우리는 다르다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그때 뭐 안전자산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을 대신하니 그래서 막 올랐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위험자산이다라고 또 구분을 지어가고 얘는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냐입니까? 그래서 안전자산입니까? 위험자산입니까? 이거는 위험자산이고 안전자산이고 떠나서 자산은 맞는 겁니까? 라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뭐 코인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어디다 손을 대야 되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이럴 때 그나마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골드, 금입니다. 금 쪽에 투자하는 쪽이 또 늘어나고 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도 영향을 그대로 받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재료들 그냥 딱 하나만 가지고서 계속 뭐 긴축 우려가 뭐 어쩌고저쩌고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주가 떨어뜨리고 있는 명분인데 그만큼 시장이 명분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투매는 맞아야 되겠죠. 워낙에 이제 그 신용물량이 이런 거 많기 때문에 맞을 건 맞고 그 다음에 빠르게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한 대 얻어맞고 시작하고 반대 매매들 충분히 나온 다음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누리호 2차 발사가 일단은 뭐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일이에요. 내일 2시에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를 시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리호가 이제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기술 보유에 이의를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는 한번 뭐 미묘한 실패가 있었죠. 뭐 사실은 성공이긴 합니다만 이게 3단 엔진 쪽에서 약간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부담이 좀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실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만회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성공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주항공 시대, 우주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것은 또 이렇게 누리호가 발사를 한번 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주목이 확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뭔가 기대치를 좀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주 시대를 열게 되면 또 그것과 파생되어서 여러 가지 또 산업 분야들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또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정책 과정으로 또 많이들 나올 수가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관심이 또 그렇게 쏠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누리호의 2차 발사는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뭐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가 이제 세트레가이, 하나 시스템, 이런, 네, 기업들하고 이제 협업이 같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한테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가 있는 부분들이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연료라든지, 뭐, 발사, 뭐, 가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모든 부분에서의 관련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또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딱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이 누리호 발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이제 관련 종목군들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기업의 주가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런 얘기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실패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또 큰일 날 거 아니냐, 실망 매물이 막 쏟아진다. 그러면 높이 올라간 것들은 아주 박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많은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 네, 그 다음에, 좀 이게 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얘기죠. 지금 현재 이제 뭐 기대감을 가지고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일단, 네, 뭐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서 많이 올랐겠지만, 당장 뭐 누리호 발사가 성공해가지고 뭐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인 수혜로 연결돼서 기업에게 뭔가 대단한 이윤을 안겨주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경계하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 것이 이제 누리호 발사가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시대는 열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대신에 항상 중요한 거는 기업의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가서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리호에 대한 이 기대감들은 계속 가져가시고요. 또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들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네,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굳이 또 발사가 된 시점에서 따라가셔야 될 이유가 없죠. 또 오늘 단타 친다고 들어가서, 네, 굳이, 네, 힘든 리스크에 가시밭길을 걸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지켜보시는 거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한 부분과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한 부분들,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같이 뭉뚱그려서 떨어지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소식이 조금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뭘 하느냐? 숏 커버링, 차익 실현에 들어갔다. 자, 그동안 계속해서 좀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였어요? 공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신용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지금 보면 이제 반대매매 나올 테니까 신용도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좀 있을 거고요. 신용은 제 생각에는 한 17조 정도까지만 줄어들게 되면 더 이상 개인들에 대한 물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신용이 한 4조 정도만 줄어들게 되면 아마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매도 잔고까지 같이 줄어든다, 대차 잔고까지 줄어든다라면은 이거 좀 좋은 소식이 없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지금 코스피가 무지하게 떨어졌잖아요. 이번 달에만 2685에서 2504포인트까지 얼마 빠진 거예요? 180포인트? 네. 이 정도 빠진 거예요. 7% 가까이 하락했어요. 이번 달에만. 지금 이번 달 시작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빠졌으니까 뭐 6월달 들어서 좋은 일 하나도 없었죠. 이렇게 되면 후반부에서는 이제 주가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뭐 이게 뭐 지금 뭐 당장 뭐 어마어마한 뭐 무슨 일, 뭐 세계 경제가 망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좀 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매도로서 이제 차익을 챙겨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신용을 떨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 또 얘네들이 또 전략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공매도를 털면서 숏커버링이 들어갈 때는 이것도 환매잖아요. 매수잖아요.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지들도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얘네들이 약간 마음이 급해진 게 있어요. 이미 이제 공매도에서 수익이 발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챙겨야지 되는데, 챙길 때쯤 되면은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또 그냥 가만 놔두려니 배가 아프지.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도 매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싸게, 이왕이면 더 밑바닥에서 사자.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을 통해서 개인들을 좀 쫓아내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을 거라면 아주 나쁜 생각들이겠죠. 그놈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 휩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잘 보시면 이제 공매도 상위 이 장고 상위 종목들이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뭐 H&M, 두산퓨얼셀 등등등인데 네, 공매도 잔고 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 공매도 그 잔고가 많이 커져 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봤을 때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역시도 쇼커버링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삼성전자 공매도 잔고 수량이 769만 주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잔고가 이제 5,19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4,300억까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아직 더 많이 줄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이제 이 공매도를 때리고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많이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으면 조만간 터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공매도를 줄여가고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올라오지 않은 것들은, 주가가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은 어떻다고요? 공매도를 쳐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든가 없든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만 대응하시면 돼요. 다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많을 때 떨어지게 되면 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난년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거야. 저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떨어져 내려가서 시장이 빠지니까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그냥 멀쩡하던 종목도 떨어지는 거죠. 얘네들은 시장이 반등할 때 무조건 빠르게 반등합니다. 무조건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놀아가시면 돼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HLB, CGN,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쇼포지션 청산이 좀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많이 빠졌고 많이 하락했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고점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공매도가 늘려왔었던 것들을 이제 쇼커버링 하고 있다는 것은 반등의 시기가 다가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MSCI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데서는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 공매도가 제한적이다 어쩐 개소리를 좀 했는데 굳이 MSCI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그 MSCI 못 들어가서 저렇게 안달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뭐 MSCI 꼭 들어가려면 이 공매도 전면 개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MSCI 들어가면서 얻는 이득보다 잃어버리는 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내가 결정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부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죠.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이제 하지 마라. 이제 공매도 이제 근절, 네, 공매도를 없애라, 뭐, 이렇게, 하는 집회, 이런 것들을 또 할 거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매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만, 뭐, 아무튼 우리는, 뭐, 실제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공매도의 대차잔고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권, 즉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왔다.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지경까지도 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내려가야 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잔고가 많은 애들,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애들,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많은 종목들은 여전히 네, 저런 공매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오늘 정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제 투매, 일단 일시적인 하락에 대한 이런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와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6월달에 너무 초반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중후반부부터는 서서히 이제 이벤트 해소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월말 시점으로 가면서 뭔가 좀 올려주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뭔가 대단한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썸머 랠리까지도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내렸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뭐 시장에 부담은 주겠습니다만 많이 내렸다면 또 많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의 인지상정입니다. 언제까지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느긋하게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올라서는 거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물가 충격 때문에 나스닥 4.7% 빠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 물가 충격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주들의
그런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물가 충격이 어쩌고 저쩌고 뭐 금리 인상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소비의 증가, 경기의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서 기대감이 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기대감이 조금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은요 조금 길게 보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 다 좋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고 뭐 정책도 다 좋은데 시간을 길게 잡으셔야 되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필요하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물 만남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간다. 네, 이거는 참 좋은 소식 같아요. 네, 일단은 공매도 놈들이 위쪽에서 잔뜩 대차장고 늘려놔서 이제 공매도 때려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내릴 만큼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환매, 공매도 환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쇼커버링이 환매인데 공매도 환매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어쨌든 주가는 네, 안정권, 즉 바닥권을 더 빠르게 잡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 초입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변동세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이제 조만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내리기만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부분들, 공매도만 없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생각한다면 빠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아는 일이 실제로 옳은지 확인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을 의심하는 것과 같아서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미신으로 밝혀지면 바보가 된 기분일 텐데 그러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시장에서 뉴스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시장 망한다, 큰일 났다, 엄청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맞서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바보인 걸 꼭 증명하는 것 같고 내가 틀렸을 경우에는 이것이 미신이 되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회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좀 비난을 받으면 어때? 나는 외로운 늑대가 되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길,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판단한 것과 다른 길이, 다른 현상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꿋꿋이 한번 가보세요. 네, 이 뭐 부담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라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집단 생각은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그래서 뭐 다 망하자. 다 뭐 죽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굳굳하게 여러분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 아침부터 나와서 쳐다보기 싫겠죠? 아침엔 보지 마시고요. 오후에도 이제 막히 네 이렇게 쳐다보셔도 괜찮으니까요. 또 오늘 안 보셔도 괜찮아요. 네,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때 그럴 때들 접근하시면 충분한 네, 회복을 다 보시게 되실 겁니다. 지금 5% 빠졌어요? 10% 빠졌어요? 나중에 올리면 되잖아. 10% 올라가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잘 버티시고 잘 견뎌내시는 그런 날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힘들 내시고요. 네, 극적인 오후의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